저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침부터 저에게 햇살 비춰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이렇게 모임도 할 수 있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어지는 일상이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아버지 은혜인지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매일 기도하고 주님 말씀 따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어머니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감사와 기쁨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구비구비 지혜가 필요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에게 주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유치원 1학년, 2학년 어머니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여름 방학 앞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름 방학이 좀 짧아서 감사하시죠? 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벌써 걱정되시죠? 8주 이거 어떡하나. 근데 우리 여름 방학은 그냥 딱 하면은 훅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뭐 휴가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면은 다시 책을 보는데 막 이렇게 버퍼링이 막 생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당연한 게요. 인류가 태어나면서 책 읽는 뇌를 가지지 않고 태어났어요. 뇌 영역에 읽는 뇌는 없어요. 읽는 거는 후천적인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읽고 쓰고 뭐 말하는 거는 우리가 부여받은 능력이라고 하지만 듣는 것도 그렇고 읽는 거는 우리가 배워서 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한동안 책을 안 보다가 갑자기 책을 보려고 하면 눈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세요? 제가 한번 저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한 2주 정도 정말 저는 어디를 가도 책을 갖고 다니거든요. 사실은 습관적으로. 근데 2주 동안 책을 안 갖고 어딘가를 갔다가 한 자도 안 봤어요. 진짜 한 자도 안 보고 딱 와서 책을 보는데 물론 이제 성경책은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성경책 읽는 대신 들었어요. 거기서 진짜 읽는 행위를 2주 동안 안 해봤어. 그리고 나서 책을 들었더니 진짜 읽는 이걸로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읽고 있는데 심지어 소리 내서도 읽고 있는데 머릿속으로 안 들어와.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우리 뭐 매주 하시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성경 이게 앞에서 이렇게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봉독하는데 내가 지금 뭘 읽었지? 뭐 이러실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읽는다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정말 난이도의 일에 근데다가 어른들은 어때요? 눈으로만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쭉 머릿속에 들어와서 막 감동을 받잖아요. 이 글 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얼마 정도 걸렸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제가 좀 이럴 때 너무 올드한 게 딱 티가 나는데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그 교과서에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바둑이도 놀자 뭐 이런 거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아마 고개를 심하게 지금 끄덕여주는 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영희, 철수 뭐 이런 거 뭐 순위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받아쓰기 해도 애들이 다 맞아요? 다 못 맞아요. 그거를.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그걸 다 못 맞아서 그거 맞아서 상 타는 애가 반에서 10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듣고 이해하고 글을 쓴다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엄마들 지금 다 되고 아빠들 다 되니까 우리 애들 그거 못하면 어때요? 답답하시죠? 어릴 적 생각 안 나시죠? 나는 천재같이 큰 거 같지? 나는 알아서 글 쓰고 뭐 글 떼고 다 하신 거 같죠? 이걸 왜 2번, 3번 알려줬는데 몰라? 이럴 때 막 답답하시잖아요. 막 영어책 오늘 읽어줬는데 내일 똑같은 거 읽어줬는데 또 새로워. 애가. 그럼 표지 그림만 알아가지고 나 어제 읽었잖아. 그럼 읽어봐. 못 읽어. 그럼 엄마가 어때? 너 이거 몇 번째 나오는 거야? 몇 번째 나오는 거야? 2학년 엄마들이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아. 이거 몇 번째 나오는 거야? 너 1학년 때부터 내가 JRT부터 지금 몇 번을 했어. 막 JRT도 이제 막 조이 오브 리딩 투게더도 읽어봐.
야, 너 JRT 이거 조이어브 리딩 투게더를 못 읽어? 그러면서 이러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잉글리시 북 리딩이라 그랬는데 사실 유치원 1학년, 2학년은 여러분 모국어 아이들이 습득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부터 읽고 써요? 처음에 뭐 하죠? 듣기부터 하죠. 말하는 것도 아이들마다 되게 오래 걸리는 애들이 있고 금방 따라하는 아이들이 있죠. 말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사실은 듣는 거는 모두가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 언어에 관심을 갖게 되면 듣기도 능동적으로 하죠. 막 들어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는 듣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죠. 그래서 특히 남편이 내 말 그렇게 하죠. 와이프들 듣는 둥 마는 둥. 분명히 성인인데도 말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듣는 것도 능동적으로 들을 때 들어서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외국어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들으려면 지속적으로 매일 듣고 있어야 어느 날 들린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들어야 들려요. 지금 여러분 제 말 들리세요? 네,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강의를 조금만 지루하게 해도 이제 좀 있으면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끝나면은 무슨 말했지? 나 지금 집에서 지금 내가 냉장고 문 똑바로 닫고 왔나 안 닫고 왔나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부터 막 생겨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냐면은 리딩 얘기를 하는데 막 1학년 지금 하는 거부터 6학년 때까지 쫙 로드맵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책 얘기도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엄마들 마음이 막 조급해져. 지금 다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애 그렇게 하고 있대. 뭐 또 이런 얘기 들었어. 걔 영유 나왔대. 그럼 우리 애 어떡해 지금 막 이러면서 또 나가서 뭐 어디가 좋대 뭐 야 난 못하겠다 야 들어보니까 막 이런 얘기 할까봐 제가 지금 이 얘기 하고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걸리는데 능동적 듣기는 아이들이 더 잘할까요? 어른들이 더 잘할까요? 응? 능동적 듣기 누가 더 잘해요? 여러분 토플 토익 시험 봐보셨죠? 시험 봐서 점수 올리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듣는 거 엄청 열심히 듣죠. 막 몰라도 막 딕테이션 하면서 들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시험 점수 급하신 분들.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렇게 막 열심히 들어가지고 진짜 막 인위적으로 들어서 외우고 하는 거는 어른들이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훨씬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서 흉내내는 거는 그거 사람마다 달라요. 모두가 어린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흉내를 기가 막히게 내는 애들 있죠. 막 듣고 그 사람 막 따라서 흉내내고 막 모창하고 막 성대모사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거 사람마다 달라요. 이렇게 듣기가 귀가 막히게 열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서 모기만한 소리를 막 소곤소곤 했는데도 뭐라고? 지금 밥 먹는다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기가 막히게 안방에서 남편이랑 소곤소곤 얘기하는데 자기 방에서 있다가 뚜룩 달려온 애들 있죠. 집에 스파이들 한 명씩 있지 않아요? 막 저희 애들은 귀가 너무 좋아요. 귀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막 이렇게 방에서 막 소곤소곤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랑 관계 없는 거 얘기할 때 안 와요. 근데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저 어디로 가는데? 뭐 이러고 와요. 애들이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귀가 좋은 아이들이요 영어도 잘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잘 듣고 또 잘 따라서 말해요. 그런다고 그 듣고 그렇게 잘 따라서 말하는 게 영어 실력이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가끔씩 막 교실에서 말 되게 많이 하고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가 쟤 영어 잘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한숨을 쉬세요. 쟤 영어 되게 못해. 저게 다야. 근데 항상 말하고 막 되게 막 손들고 말하고 막 분위기는 그렇게 하는데 읽고 쓰는 거 못해.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그죠? 막 개그맨들 얼마나 말 잘하고 막 순발력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잘 써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우리 언어는요. 여러분 영어를 너무 일반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영어를 잘한다 그러면은 뭔가 막 공부를 하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막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인풋을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막 다 잘하고 막 근데 왜 빨리 안 되고 막 이러면 막 조급해지고 영어가 유난히 우리나라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를 드렸잖아요. 영어도 발달되는 속도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그런데 언젠가는 된다 안 된다? 된다. 돼요. 자, 어머니들 아버님들 그 경험이 없으니까 막 초조한 거야. 경험이 없어 우리가. 그래서 내가 안 돼봤어. 그러니까 애는 그렇게 시켜야 될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냥
꾸준히 하면 다 됩니다. 그쵸? 근데 그 꾸준히가 많이 꾸준히 많이 한 걸 하면은 그 꾸준히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짧아질 거고, 그죠? 근데 내가 조금씩 그래도 즐기면서 매일 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다 되죠. 근데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많이 해서 빨리 잘하게 하고 싶죠. 그죠? 많이 해서 빨리 잘하게 하고 싶은 요것만 내려놓으세요. 그거는 내가 안 시켜도 애가 좋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애는 많이 하려는 의지가 1도 없는데 엄마만 많이 하려고 그래. 그래서 야, 이번 방학 때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3시간은 기본 해야 될 것 같아. 방학 때는 우리 6시간씩 하자. 무조건 영어로 하는 거야. 무조건. 방학 때 완전히 푹 담궈. 안 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오늘 당장 알아봐가지고 말레이시아로 가야겠어. 막 이러시는 분들, 예, 그렇게 막 그게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아이마다 다 다릅니다. 달라요. 자, 너무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쉬워지는 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죠. 쉬워지는 게 아니라 싫어집니다. 영어가 싫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올해 초에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그대로 써놨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는 네, 우리 영어가 여러분들이 싫었던 이유가 영어가 과목. 그래서 국영수 중에 난 영어가 제일 싫었어. 영어 선생님이 되게 이상했거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점수를 잘 못 받으면 영어가 싫은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언어의 관심은 관계로 시작된다. 부모가 아이가 정답인. 자, 이게 맨 마지막이 제일 어렵죠. 평가 비교 대한민국에서 포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대한민국은? 이게 어제 엊그제 텍사스에 지금 살고 계신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세요, 거기서. 근데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외국 애들은 누구도 평가 비교를 하지 않는데 한국 분들만 오면 그렇게 비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이렇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한국 애들 누가 잘하나, 누가 잘하나 그걸 그렇게 보신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한국 학원이 잘 된대요. 텍사스 어스틴에서 대치동 학원들이 그렇게 많대요. 왜냐하면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잘 못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까지 가서 뭐 자유로운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자유롭지가 못해. 거기서도 우리가 평가랑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이란 나라가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막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해야 뭐 좀 편하게 산다 이런 게 우리가 막 봐왔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뭘 애들을 그렇게 잘하게 하려고 길을 쓰시죠. 지금은 뭐 아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소명대로, 근데 우리 학교 은사반만 들어가려고 해도 경쟁을 해야 돼. 수요 은사반만. 그러니까 막 어릴 때부터 또 막 갈고 닦고 연습하고 막 이래가지고 은사반 막 붙이려고 막 CCAM 아나운서 시키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계속 학교에 건의하고 있는 게 은사반을, 그렇지만 이제 그거 아니어도 춤추고 노래하는 거 아니어도 막 많아요. 우리 뭐 방과후도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아이들이 자기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대로 이렇게 소명은 주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찾는 게 아니거든요. 소명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관찰 잘하시는 아이들 보시면 우리 아이가 막 손으로 하는 거 막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죠? 손 까딱 안 하고 입만 이렇게 하는 애들 있죠. 걔는 CEO 해야 돼. CEO 나중에 막 시키는 거 엄청 잘해. 근데 막 손발이 바빠, 애가 막 손발이 바빠. 이런 애들 시키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만 봐도 내 애가 뭘 잘할지 이렇게 보여요. 제가 아는 애가 그렇게 애긴데도 바느질을 좋아해. 바느질을. 여러분, 바느질 좋아해서 어디다 써먹어요? 응? 뭐 엄마가 심란할 거 아니에요. 얘가 바느질 좋아하니까 학교 가도 방과후도 퀼트 반하고, 좀 올라가면 프랑스 자수반하고, 네, 그다음에 올라가니까 무슨 뭐 그 종류가 많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럼 얘는 나중에 뭐 하면 좋을까요? 근데 머리는 이과 머리야. 뭐 하면 좋아요? 꼬매면 되죠, 사람. 꼬매는 거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의사를 하든 간호사를 하든 손 꼬매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할 게 손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정교하다 보니까 막 손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많더라고요.
그런 거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근데 얘가 뭐 문학 쪽은 싫어해. 인문 쪽은 싫어해. 근데 이과야. 그럼 엄마가 또 막 그래서 손으로 할 수 있으면서 이과인 거, 보석 세공사 막 이런 거. 뭐 괜찮잖아요. 뭐 이런 거 막 찾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비교를 안 하고 같이 막 우리가 저기까지 막 달려야 돼 이런 걸로 자유로워지면 아이가 보여요. 근데 우리가 비교에 눈이 가리면 아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애는 안 보이고 남의 아이만 보여. 그래서 쟤는 저거 잘하는데 너는 왜 이래? 야, 쟤는 지금 챕터북을 줄줄줄 읽더라. 너 언제 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요거를 딱 접어야 오늘 제 강의가 제대로 들립니다.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방학 때 애들 잡을까 봐. 네. 근데 또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방학 때 너무 안 잡을까 봐.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 훈육은 어떤 훈육이 정답이다? 어떤 훈육이 정답이다? 엄격함도 아니고 방임도 아니고 뭐예요? 적절한 훈육.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부드러우면서 단호함. 우리 가드너스 한 분들 어디 가셨죠? 네. 자, 우리 훈육 뭐죠? 자, 따라해볼까요? 부드러우면서 단호함. 자, 방학 때 책 읽기로 했어요. 그럼 읽어야 돼요, 안 돼요? 오늘은 늦잠도 잤어. 찌뿌둥해. 야, 오늘은 그냥 놀자. 하루 종일 노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책 읽기로 했으면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되는데, 자, 엄마랑 7시에 읽기로 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늦잠 자? 빨리 일어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잘못된 훈육이에요. 자, 내일 엄마랑 약속을 했는데 애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너 7시에 일어나서 엄마랑 매일 읽기로 했잖아.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7시에 또 적극적으로 깨우지도 않아. 7시야. 계속 이제 엄마. 7시야. 엄마 3번 말했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협박하고 오늘 안 읽었으니까 아침부터 막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거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허용하고 하는데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하는 거는 단호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누구랑 평가 비교하는 게 아이들 자존감을 엄청 망가뜨리는 거 너무 잘 들어서 아실 거예요. 평가 비교에 어떤 소리가 나한테 마음이 딱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 아이를 보고 그리고 나 어렸을 때를 생각하세요. 나 어렸을 때. 근데 꼭 엄마들은 이상한 그걸 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 다 잘했어.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잘하셨겠죠. 누구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해요. 다 잘해요. 그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어머니는 너무 겸손하셔서 난 다 잘 못했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를 소상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보는 아이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주신 아이고 이 순간은 지나가면 오지 않는다는 것만 명심하시고 이번 방학 좀 유익하게 오늘 이야기 듣고 계획 잘 짜세요. 자, 계획 짜실 때 내 욕심대로만 내 욕심만 지어놓고 아이 상태에 맞게 아셨죠? 네. 자, 우리 이거 한번 읽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다음 강의 들을게요. 시작. 우리 영어하는 목적이 뭐죠? 환대죠. 우리 외국인 환대하기 전에 누굴 먼저 환대해 줘야 돼요? 우리 데리고 있는 자녀 먼저 환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에요. 뭐예요? 손님이에요. 나한테 하나님이 잠깐 보내주신 손님이에요. 잘하면 나를 떠나요, 안 떠나요? 제발 떠나야 돼요. 안 떠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떠나서 독립해야 되죠. 옆집에 살더라도 독립해야 돼요. 멀리 살수록 좋고요. 자, 특히 아들은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게 여러분이 환대하시는 방법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환대할 때 자녀들이 여기 보면 가지고 온 은사들을 이끌어내도록 도와주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은사를 심어준 게 아니고요. 애들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 많은 것들이 오염돼서 내가 막 내 은사를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 듣고 자라고 있거든요. 은사는 개발되지만 사실 은사는 자연스럽게 발견되져 가더라고요. 나한테 주어주신 것이 발견되져 가는 거를 반짝반짝 아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천사처럼 그때그때마다 그걸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막 저한테 그런 말 해주신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선생님은 아이들을 살리는 말을 너무 잘하세요. 참 선생님 말을 들으면 우리 아이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말하는 직업을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뭐 이렇게 제가 애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보시고 와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격려의 한마디, 넌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라는 게 엄마가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순수하게 얘기할 때 아이들이 그게 굉장한 자신감과 자존감과 막 이런 것들로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이 지적이면서 정서적인 발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공간을 창조하도록 CCA가 부름받고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CCA 안에서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축복이죠. 너무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두려움 없이 이곳에서 너무 두려움이 없죠. 우리 CCA 아이들이 너무 두려움이 없어요. 정말. 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크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학교, 그렇지 않은 교실, 그렇지 않은 가정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가정 안에서 아까처럼 자유는요 방임이 아닙니다. 그죠?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스스로 구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자유로워요. 맞죠? 정말 자유로우려면 내가 능숙해져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책 읽기가 자유로워지려면 글을 읽는 능력이 능숙해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피아노 치는 게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피아노 잘 쳐야지 자유롭죠. 막 뭔가 필 가는 대로 막 치려면 손가락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운동도 마찬가지고 내 몸이 자유로워야 그것들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이게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우려면은요 그 훈련의 단계마다 기쁨으로 그것에 순종하면서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도 지금 오신 거잖아요. 맞죠? 지금 훈련 받으시려고. 누군가를 시키는 사람들은요 더더군다나 그 일에 능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영어책 아이들이 좋아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누가 좋아해야 돼요? 엄마가 좋아해야 돼요. 엄마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니까 제가 더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 모인 거 맞죠? 여기서 영어책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인 거. 저기 인상이 좀 안 좋아하시는 지금 영어책 좋아하셔야 돼요. 자, 리딩의 선순환이 일어나려면은요 먼저 읽는 게 좀 빨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읽는 게 계속 더듬 느리면은 어때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읽는 게 후루룩 읽어져야 그 문장이 뭘 말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면 재밌으니까 어때요? 잠 안 자고 더 보려고 그래.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봐야겠어. 우리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어릴 때. 근데 뭐 좀 고개를 아무도 끄덕이잖아. 왜 엄마가 불 끄고 잘하는데도 막 이렇게 막 책 보려고 이랬던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특히 지금 안경 쓰신 분들 다 그 경험 있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눈 나빠지신 거죠? 그래서 아버님, 그쵸? 그래서 눈 나빠지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막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이 작가 것도 뭐 재밌는 거 있나? 막 찾아보게 되고 더 읽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리딩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아까처럼 인조율 리딩까지 가려면은요, 우리가 책 읽는 걸 자체를 좋아하려면 이 책의 내용이 이해돼야 돼요. 그런데 아까 왜 우리 가드너스 모임 때 제가 어흥만 해도 우리 애기들이 뭔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려나 하고 거기 꼬맹이 2명이서 눈을 막 이렇게 막 뜨고 막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요 다 재밌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제가 CCA에 와서 이야기만 9년을 아이들한테 들려주면서 느낀 건데,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뭐 G2G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야기가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 장난꾸러기들도요 요즘 막 정말 딱 가만히 저를 이렇게 막 잡아먹었듯이 응시를 하고 있어요. 대체 어떤 재밌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데 책이 처음부터 재밌지가 않아요. 모르니까. 근데 글자도 모르고 힘드니까, 읽기가 힘드니까. 근데 들어서 재밌던 애들은요 읽기로 갑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1학년 애들은 들어서는 너무 재밌어 했는데 선생님 읽기를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얘가 어느 날 왜 자전거 타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2발 자전거 탈 때 처음에 엄마가 뒤에서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흔들리면서 가다가 어느 날 손을 딱 놓는데 애가 알아요, 몰라요? 딱 모르죠. 엄마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이미 놨어. 근데 저기 가면서도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자전거 또 안 타보셨구나. 전 선생님이 안 잡아줬어요. 제가 알아서 탔어요 막 이러면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래서
엄마가 책 읽기를 수월하게 떼셨던 분들은 자녀가 그걸 못 띄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못 가르쳐. 막 얘 왜 이래? 막 이래요. 근데 피아노도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뒤에서 잡아주거나 같이 쳐본 경험으로 그거를 재미있게 뛰었던 사람들은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요. 그래서 합독하고 뭐 엄마 읽을게 너 한 절 읽어 막 떠듬떠듬 읽으면서 같이 읽고 이런 긴 지난한 시간을 언제까지 그럴 거야 하는 시간을 탄탄하게 간 아이들은요, 뒤에 이해력도 빨라지고 책 읽는 속도도 빨라져요. 근데 그때부터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너 왜 못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셨던 아이들은 이게 계속해서 읽기 독립이 정말 계속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이들이 마음이 넓을 때예요. 맞죠? 7살 1, 2학년은 마음이 넓죠. 언제부터 애들이 마음이 좁아져요? 엄마 용서 안 할 때가 와요. 언제? 이제 고학년 때 부딪히면 엄마랑 이제 아빠랑 막 며칠을 등지고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생겨요. 그죠? 근데 어릴 때는 막 혼내도 어떡해? 혼내면은 지방 들어가서 안 나와요? 1, 2학년 애들 제가 그런 애들 못 봤어요. 혼내도 엄마가 좋다고 막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막 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들 뭔가 같이 해주면 이렇게 너가 해. 특히 첫째들이 많이 그렇죠. 첫째들은 막 다 큰 것 같아서 맨날 네가 해. 네가 알아서 해. 너 언제까지 엄마가 해줘야 돼. 근데 아직 읽기 독립이 안 됐으면 계속 지금 독립이 될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게 정말 진심으로 진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빨리 독립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셔야지 읽는 게 빨라지고 잘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 읽기는요 다른 걸로 안 돼요. 읽기로 돼요. 충분한 읽기로 읽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건 한글 영어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꾸준한 독서 습관 가지고 계시죠 이제? 네, 고개를 심하게. 그다음에 적절한 난이도의 책을 선택하시죠. 자, 우리 아이들은 제가 공동체 책 읽기가 책이 어려운데 선생님 어떻게 읽어요 하는데 절대로 저학년한테 말 그대로 공동체 책 읽기예요. 선생님도 읽어주시고 부모님도 읽어줘요. 읽어줘서 이해할 내용은 같이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여태까지 했던 모모나 호빗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들려주면 다 이해하고 다 막 웃고 막 울고 막 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모모 호빗 이런 거. 자, 그런데 자기가 읽는 책 이건 어때요? 어려우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적절한 난이도. 너무 쉬워도 재미없고요. 너무 어려워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책들. 그래서 우리 원더룸에서도 1, 2학년은 추천 도서 있고 영어 책도 그 원더룸 원더 가든 안에 들어가면 따로 스티커 붙은 1, 2학년이 보면 좋은 영어 책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 정도에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 유치 1, 2는요 그림책, 그림이 있는 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리더스는 그러니까 그림이 글을 설명합니다. 이런 리더스는. 그래서 리더스를 읽으면서 해석이 안 돼도 그림을 보면 해석이 돼요. 그런데 진짜 좋은 그림책은 그림이 글을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진짜 작품성이 있는 그림책은요, 그림은 그림대로 말하고 있고요, 글은 글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상호 보완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작품성이 있는 그림책은 부모님이 같이 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때로는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해요. 그림으로 작가가 말하려는 것을 아이들이 더 잘 이해해서 막 저희한테 얘기해 줄 때가 있어. 오, 이런 게 있었네. 저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좋은 그림책은 어른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런 리더스는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의 리더스는 아이가 혼자 봐도 된다 안 된다? 돼요. 요 리더스는 자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 읽는 장소와 분위기 중요하겠죠. 책 읽기를 재미있는 경험으로 만들기. 이거 언제 하면 좋아요? 이번 방학 때. 그죠? 여러분 우리 학교 하잖아요. 하이드 읽을 때 어디 가요? 청계목장 가죠. 아직 모르시구나. 그 학년이 안 돼서. 고학년 엄마들 고개 끄덕이실게요. 하이드 할 때 막 요거트 만들어요. 치즈 만드나요? 하이드에서 요거트는 안 나오죠. 치즈가 나오죠. 막 치즈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청계 목장 가고 뭐 지푸라기 막 이런 거 그 전시해 놓고 막 경험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을 잘 이해하려면 그 비슷한 경험을 하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책, 바다를 배경으로 한 책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바닷가 가실 때 바다에 관련된 책 가져가세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읽으면 거기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나 더 잘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방학 때는 여행지 가실 때 내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면 이렇게 같이 읽으면 좋겠다 하는 책을 좀 골라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서 습관을 사실 형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늘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거, 격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잔소리하는 거는요, 엄마 잔소리로 끝나요. 그런데 격려하는 거는요, 그거는 진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나한테 막 질책하는 듯이 얘기하면 좋은 말인지는 알겠는데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근데 누가 격려해 줄 때는 어떻게?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죠. 그죠? 남편이 와서 아우 자기야 너무 수고 많았어 이러면 어때요? 아유 알긴 안 해. 아유 진짜 자기도 수고 많았어 이러면서 뭐라도 이렇게 갈아주고 싶잖아. 그죠? 뭐 이게 시원한 거라도 갈아주고 싶은데 아우 집에 왜 이래? 자기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뭐 이러면 어때요? 진짜. 진짜. 뭐 이렇게 하고 싶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부부관계에서도 격려의 말이 그 관계를 너무 돈독하게 하는데 어떤 습관을 만들거나 아이들이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칭찬은 격려와 칭찬이라는데 칭찬은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칭찬은 잘못하면 아이들이 망가지죠. 격려란 칭찬 다른 거 우리 한번 제가 강의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가드너스에서는 책이 많아요. BK에 가면 격려와 칭찬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책이 많으니까 한번 꼭 사서 어머니들이 그런 공부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저학년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애들 아직 한참 더 키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꼭 하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여름방학 동안 여러분이 조금 더 에너지를 이제 쓰셔야 돼요. 여름방학부터는 뭐냐면 이제 진짜 아까처럼 아이들이 읽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정말 학원에 안 맡겨도 돼요. 1, 2학년은 괜히 학원에 가서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학원에 가잖아요. 그럼 대단한 걸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맨날 학원 다니는 애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진짜 바빠요. 진짜 바빠서 저 원더를 볼 시간 없어요. 저 빌린 책도 못 읽어요. 막 저한테 막 자랑 삼아 막 얘기해요. 왜? 그러면 저 학원 몇 개 다니는 줄 아세요? 막 이러면서 학원 배틀을 해 애들이 막 그래서 근데 다 노는 학원 다니는 애들 있어요. 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뭐죠? 줄넘기 학원, 뭐 태권도 학원, 수영 뭐 이렇게 내가 보면 다 노는 건데. 근데 애들은 이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걸 한다고 생각. 근데 거기에 이제 활용 정점을 찍는 애들 있죠. 뭐죠? 저 영어랑 수학 학원 다녀요. 숙제 얼마나 많은데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내가 졌다. 너는 책을 못 읽는구나. 그렇게 정말 애들이 어른들도 책 못 읽는다고 왜 책 못 읽으세요? 그러면 항상 뭘 해요? 시간이죠. 시간. 아이들한테 여유 있는 시간이 없는데 책을 읽어라? 너무 가혹한 거예요. 애들이 쉬고 싶지. 좀 장난감도 놀고 싶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싶고 쉬고 싶은데 자꾸 엄마가 뭘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럼 엄마나 애 집에 오면 뭐 해야 돼? 얼른 간식 먹이고 뭐 시켜야 돼? 숙제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또 애 자꾸 하는 얘기가 뭐야? 맨날 뭐 배웠어? 했어? 오늘 했어? 그래서 뭐래? 발표했어? 막 다 했어? 안 했어? 언제 할 거야? 뭐 이걸로 다 빨리 하자. 뭐 맨날 이것만 하는 거야. 붙잡고 이거 해야지. 해야지. 그죠? 엄마들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게 해야지. 다 했어?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정말 지금 저의 그 친구 중에 법 쪽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쓰레기 방에서 사는 청년들이 진짜 많대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뭐 어디 다큐 나왔다 그러던데 20, 30대 애들이 번아웃 증상이 왔는데 얘네들이 밖에서는 다 번듯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12년을 그렇게 학원을 달리면서 대학까지 그렇게 계속 입시해서 하니까 에너지가 남아요, 안 남아요? 근데 밖에서 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자는 요 공간 외에는 다 쓰레기로 채워져 있대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더 놀라웠대요. 요거 요렇게 해서 들어갈 공간에 들어간 다음에 그거 다시 이렇게 쌓아놓는데요. 테트리스처럼. 근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쌓아놓을 공간이 없을 때 그 쓰레기 치워주는 왜 사람 죽으면 쓰레기 치워주는 그런 업체 있잖아요. 그런 업체에 전화를 해서 비밀 유지 각서를 쓴대요.
그 업체에 내가 누군지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워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이거를 빼달라고 해서 새벽에 막 3시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와서 빼면 1.5톤 트럭의 분량이 나온대.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도 있고 운동선수도 있고 막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방송인도 있고 뭐 다 있대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다 있대요. 자, 이런 증상이 왜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30대 초반까지 학원을 너무 달렸던 세대예요. 사실 그때부터 저희 한국에 이제 학원 문화가 막 자리 잡으면서 뭐든지 학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원을 적절하게 내가 도움이 되는 걸 다니는 건 좋아요. 즐겁게.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그냥 계획되지 않은 거를 내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 특히 그게 방학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맞벌이하는 엄마들은 또 이해가 돼. 아이가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막 학원을 돌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막 돌고 나면 집에 와서는 쉬어야 되는데 막 집에 와서도 또 엄마가 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그게 누적되다가 그 번아웃이 나중에 독립해서, 그땐 잔소리하는 엄마도 없고 치워주는 엄마도 없으니까 독립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구가 몇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신고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인구만 몇만 명이고요. 그 밝혀지지 않는 인구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법조계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론 내렸어. 우리 아들은 장가 가기 전까지 내가 끼고 살 거야. 아무래도 얘가 그렇게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시키는 걸 놓지 않겠다라는 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친구를 보면서 아,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요. 너무 일찍 지치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읽기의 유창성, 제가 왜 계속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할까요? 이게 읽기를 어머니들이 가르치려고 들면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된다고요? 환경을 조성하시면 된다고요. 환경을 조성하시고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는 정도만 하시면 된다고요. 아셨죠? 엄마가 선생님처럼 앉아가지고 재밌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엄마가 재밌게 해주다가 순간 내가 열릴 것 같다. 막 얘는 나의 친자식이 손님이 아니다. 얘는 나의 친자식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면 그때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랑 그렇게 해서 아빠랑 수학하다가 관계 완전 멀어지고 이런 집 많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유창성을 기르면 환경이 뭐냐면요, 다독, 오디오, 비디오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디오가 더 좋아요. 사실은 오디오 차에서 엄마랑 읽었던 내용의 CD를 듣고, 그리고 1, 2학년 때까지 오디오는요 되게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느려서 아이들이 쉐도잉을 하거나 따라할 수 있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게 고학년 책으로 올라가면 읽기 속도가 어때요? CD조차도 엄청 빨라져요. 그래서 애들이 잘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CD로 된 노래도 많이 들려주시고 노래도 따라하고 막 이럴 때잖아요. 7세 1학년, 2학년은 그럴 때죠. 그래서 오디오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오디오북스.com이나 어디어블 뭐 이런 사이트 있어요. 스토리로니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여기 올려놓은 건 다 무료예요. 무료.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유료도 요즘에는 뭐 싸고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런 오디오북 활용하시는데 하나 주의하실 게 뭐냐면 오디오북하고 영상하고 같이 돼 있는 사이트들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오디오를 들을까요? 영상을 볼까요? 영상이 특히 애니메이션으로 잘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100% 오디오, 그리고 막 말이 엄청 빨라. 막 이렇게 디즈니 같은 거 빠르면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리니까 그냥 만화만 봐요. 만화만. 그래서 그런 만화를 뭐 예를 들면 뭐 피터 래빗 이런 비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그 내용도 짧고, 그러니까 아이들 영어 때문에 들려주고 싶다고 할 때는 막 2시간짜리 이런 거 말고, 그렇다고 막 쇼트 같은 거 말고요. 5분짜리 말고 한 15분, 20분 내의 분량으로 아이들이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걸 들려주셔야지 이게 학습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걸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거는 그냥 영상만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다독을 지금 아이들은 책이 얇고 짧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은 이제 되도록 방학 때는 한 자리에서 3-4권 그냥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들 있죠. 그럼 벌써 오늘 뭐 그냥 한 10분 앉아 있었는데 4권 읽었어. 막 그 책이 8페이지야.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죠? 그거 유치원 때 많죠. 뭐 리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리틀 리더스 해가지고
이렇게 16피로 돼 있으니까 장수로는 8피야.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하루에 한 권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다 독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독서 능력 지수라고 얘기를 할 때요, 어떤 걸 측정하냐면 읽기 유창성, 그러니까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능력, 그래서 읽는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이해력은 텍스트의 주제, 세부사항, 추론, 요약 등이 평가가 되고, 어휘력, 문법빙, 문장 구조 이해, 비판적 사고까지를 우리가 다 이런 걸 평가한 걸 독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우리 아이들 독서 능력 지수 평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의미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향해서 한 단계 쌓이는 단계죠. 지금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막 학원에 이런 거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애가 한참 떨어져요. 지금 평균이 여기인데 지금 애가 여기가 있어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럼 막 또 막 불안하잖아요. 지금 우리 애 어휘가 지금 이렇게 이 정도 와야 돼요. 막 이러면 막 불안하시잖아요. 지금은 그냥 다 못해도 괜찮죠, 그죠? 그리고 다 잘한다 그래도 지금 결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은 그냥 매일 내가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매일 책을 읽고 있느냐 안 읽고 있느냐, 애가 정말 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애가 만화책만 읽으려고 그러는지 벌써 이제 만화책 아니면 안 읽으려고 하는지, 요거를 봐셔야지. 지금 책을 읽고 있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AR이나 GRL이나 렉사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개발했느냐에 따라서 독서를 1부터 12단계로 하느냐, 뭐 26단계로 하느냐, 뭐 렉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120에서 뭐 150 뭐 이런 거 막 있을 거예요. 자, 일반 저희 학교도 이 렉사일 지수로 책을 꽂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걸 다 흡고 지금 원더룸 가시면 ABC 순서대로 책 1년 번호대로 돼 있죠. 왜 이게 의미가 없냐면, 자, 이런 지수는요, 어머니들이 책을 사시거나 고르실 때 요 사이트 들어가서 그 책 제목을 치면 이게 1학년에 적합한지 2학년에 적합한지, 어떤 레벨, 비기너에 적합한지 중간 레벨에 적합한지를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비기너 레벨에서도 어떤 책은 우리한테 맞고 어떤 책은 우리 아이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고르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는 참조만 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뭘 것 같으세요? 아이들하고 책을 고르는데 중요한 거. 네, 흥미예요. 흥미. 아이가 이 책에 흥미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로 접근하시는 게 요 레벨에서는 중요해요. 중요하고, 자, 지금 렉사일 이렇게 그냥 구글에다가 렉사일 치시면 렉사일 사이트가 떠요. 그러면은 지금 파인드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뭐 요거 어떤 학년인지 이런 것들 금방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 6학년 때까지 지금 우리 1, 2, 3학년은요,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한 그림책을 많이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계예요. 그림책 좋아하죠, 아이들? 그죠? 그러면서 2학년 되면 이제 슬슬 아이들이 원더룸 와서도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막 프리타임에 오는 애들 어디로 갈 것 같아요? 만화책으로 갑니다. 2학년부터 슬슬 만화책이 막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만화책이 한번 막 좋아지면은 그냥 책으로 읽기가 참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학습 만화 내용 좋고요, 다 좋은데 만화책을 보여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항상 그 내용에 관심 갖고 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아이들 한참 볼 때잖아요. 그리고 그런 막 서사가 길고 인물이 많은 책 보는 거 좋아요. 막 그런 거 뭐 삼국지 이런 거 볼 때 그냥 책으로 보면 어려운데 만화책으로 보면 되게 쉽죠. 근데 그거 여러분 왜 인물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물이 그 인물 같은데 애들 막 기가 막히게 알죠. 그래가지고 뭐 무슨 물의 신은 뭐 불의 신은 뭐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근데 또 어떤 어머니들은 성경적이지 않아 막 이러면서 막 그거 막 하는데, 그러면 성경책을 그만큼 읽히시든지. 뭐 아무튼 인물과 서사가 많은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요, 두뇌가 막 회전이 막 빨리빨리 돼요. 그리고 나중에 복잡한 구조의 스토리를 읽어도 이해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만화책 보여주는 건 좋은데, 만화책을 보려고 하는 아이들 중에 많은 수가 그 만화만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기는 글을 안 읽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배꼽 잡고 웃고 있어서 가보면 막 만화에 막 이상한 표정으로 막 이런 장면 있잖아요. 막 야 와봐봐봐봐 그러면 애들이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러면은 눈이 동그래져요. 여기 내용이 있었어? 뭐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봐요. 자,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그림책 읽어주는 게 너무 재밌다 이렇게 해서 엄마들이 특히 읽어주는 그림책은 반드시 내용이 유익하고 그리고 함께 봤을 때 추억으로 남게 좋은 그림책을 선별해서 읽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3학년 때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아이고 혼자 읽을 수 있는 쉬운 그림책이 이제 나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모일 럼스거 같은 거, 피기 앤 제럴드, 거기에 yes, yes 뭐 이런 것만 계속 나와. you, yeah 뭐 이런 것만 나와요. 이런 거는 아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도 돼요. 혼자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1학년 유치원은 그것도 읽어주셔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엄마랑 많이 봐서 재밌었던 애들은요, 원더룸 와서 혼자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혼자 읽을 수가 있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좋고요. 리더스 파닉스 사이트 월드로 되어 있는 이렇게 단계로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스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일단은 이렇게 판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판형이 크지 않아요. 대부분 판형에 공을 들이지 않아요. 그림책은 판형 자체에 공을 되게 들이죠. 뭐 이만한 그림책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림책 형태가 막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리더스는 다양하지 않아. 정말 그냥 읽기를 연습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리더스는 레벨들이 있어요. 레벨 1, 2, 3, 뭐 프리 레벨부터 있어가지고 대표적으로 ORT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챕터북이 이제 들어가는데 챕터북은 1학년은 너무 어려워요. 1학년은 챕터북 물론 언어 잘해서 이제 막 왜 1학년 아이들도 1학년 한글책도 그림책 안 보고 문고책 보는 애들 있죠. 내용이 재밌어서 문고책 들어가고 막 판타지 보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영어도 그런 거에 호기심을 가져요. 아이가 호기심을 갖고 아이가 그걸 극복해낼 수 있고 재밌어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1학년은 아직 1학년 유치원은 조금 내용도 1학년보다는 2학년부터 흥미 가질 내용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챕터북도 거의 다 시리즈로 돼 있기 때문에 챕터북을 하나 잘 고르면 고민하지 않고 그 시리즈로 쭉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2학년 이상 그리고 고전하고 수상작, 예를 들면 지금 어머니들이 막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디 했으니까 3학년 때 하이디 했으니까 하이디를 영어로 읽히고 싶어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3학년 이상 가능합니다. 이제 가능해지는 아이들이 있고요. 아직 읽기 준비가 플런시가 장착이 안 된 친구들은 4학년 이상 시도해 볼 만해요. 자, 그리고 5학년 때는 반드시 초등학교 때 이런 거를 엄마랑 같이 한 권을 떼잖아요. 한 권을 제대로 떼면은 그 다음 책들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그때 가시면은 염두에 두면 되고요. 뭐 정보, 뉴스, 넌픽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실 3학년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4학년부터는 애들이 막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실생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넌픽션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그래서 4학년부터는 넌픽션 책들 많이 보게 해주면 되고 또 아이들이 찾아요. 그때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지금 한동안 어디에 있으셔야 돼요? 지금 한동안 1, 2, 3학년 동안 그림책, 리더스, 그다음에 뭐 파닉스 사이트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혼자 읽을 수 있는 쉬운 그림책, 혼자 읽을 수 있는 리더스. 요 단계에서 지금 3년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단계에서 그렇게 읽을 책이 많다 적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 못 읽고 가요. 다 못 읽고. 여기 열심히 해도 3년에도 원더룸에 있는 책 다 못 읽으세요. 자, 이렇게 되다 보면요, 아이들이요 어휘가 고구마 이렇게 줄기 캐듯이 이제 딸려오게 됩니다. 이게 아이들이 왜 한글 단어 할 때도 무슨 단어 얘기해주면 엄마 그러면 이거는 뭐겠네? 이거는 뭐겠네? 막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왜 끝말잇기 하면은 얘가 이런 단어를 알았나? 막 하고 막 그리고 단어도 아닌데 막 지가 단어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영어도 아이들이 관심 갖고 책을 읽게 되면 영어가 아닌 단어를 막 영어처럼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조합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막 이름도 붙이고. 자, 그래서 책을 이 책 저 책 읽다 보면 우연적으로 어휘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우리 때는 책을 막 단어를 막 팍 쓰면서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다 보니까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가장 단어가 오래 남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봤던 거를 간판에서도 보고 TV에서도 듣고 만화에서도 듣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막 어른들이 말하는 것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쓰고 있어. 이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어휘가 다양한 채널에서 나한테 입력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책을 리더스에서 읽었는데 어겐 나왔어. 동화책 어겐 나왔어. 근데 내가 만화 보고 있는데 어겐 또 그래. 그러면 어겐은 확실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막 한 번에 안 쳐가지고 끝내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책 읽기 20분 했어. 그러면은 오후에 간식 먹으면서 20분 뭐 오디오 들었어. 그리고 나랑 저녁에 잘 때 20분 성경 읽기 했어. 그러면 아이들 어휘가 어때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시간표 짜실 때 1시간 반 영어 이렇게 하시는 무시무시한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영어가 쪼개져 있어야 돼. 아침에 리더스 10분. 아침에는 엄마 바빠. 네가 리더스 10분 읽어. 점심에 엄마 이제 좀 한가해. 그림책 읽자. 저녁 때 엄마랑 영어 성경 듣기 하는 거야. 요렇게 나누어서. 제일 좋은 건 틈틈이가 제일 좋아요. 앉았을 때 공부식으로 하는 건 아이들한테 공부밖에 안 돼. 그렇게 한번 방학 때 꼭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어휘가 어느 날 아이가 어휘를 알고 있어. 막 기적 같죠. 근데 그 틈틈이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읽어주는 책과 읽기를 연습할 수 있는 책을 구분하셔야 돼요. 읽어주는 책은 엄마가 막 내용도 하고 나누기도 좋은 책들이야. 그런데 읽기를 연습할 수 있는 책은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읽는 연습을 할 때 무료 사이트예요. 이것도 다 스타폴.com은 주로 파닉스 얘기하고 있고요. 스토리위버, 리드 얼롱 바이 구글 제가 다 했는데 리드 얼롱 바이 구글도 되게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구글이 읽어주고 한 줄 읽고 읽어주고 한 줄 읽고 그리고 내가 읽은 게 정확하게 읽었는지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무료니까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서 구글이 풀었어요. 근데 구글은 왜 이런 착한 일을 할까요? 아주 어릴 때부터 구글을 이식시키는 거예요. 마치 딱불처럼. 우리 딱불 아모스 것만 쓰시잖아요. 예, 새우깡처럼 이렇게 구글은 새우깡 여러분 지금도 계속 손이 가죠. 우리 어릴 때부터 손이 가는데 지금도 손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새우깡은 농심, 막 농심 맛있어,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요 어린 아이들한테 좋은 것을 심어서 기업 이미지를 계속 좋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혜롭게 또 혜택을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하셔서 집에서 이제 아까처럼 뭐 맨날 엄마가 하는 패턴대로 하다가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그래서 다양한 리소스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더스를 선택하실 때요. 친숙한 내용으로 하는 게 좋아요. 아까처럼 리더스는 혼자 읽기 이제 연습을 해가는 건데 내용이 막 어려우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고 듣거나 읽으면 왠지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친숙한 내용,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어휘가 어려우면 안 돼. 리더스는 유창성을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어휘를 건지는 건 아니에요. 어휘가 쉽고 그리고 반복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흥미롭고 재밌어야 돼요. 자, 그래서 리더스도요. 이게 원더룸에 가시면 I can read 레벨 2인데요. 이건 2학년 정도 레벨 2인데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리더스로 된 성경 이야기 엄청 쉬워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들이 알만한 뭐 알라딘 이런 디즈니 또 시리즈 이게 겨울왕국 그쵸? 그리고 뭐 지금 성경 그다음에 전래가 있어요. 전래동화 애들 알잖아요. 그 애들이 아는 뭐 시골지 서울지 이거 다 알잖아요, 애들. 그다음에 돼지 삼형제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전래가 그 그림책으로 나온 전래는 어려워요. 그런데 리더스로 나온 전래는 엄청 쉬워요. 그래서 리더스는 계속 반복이 돼요. 뭐 이렇게 이거 어스본에서 나온 거는 조금 또 그냥 리더스 레벨보다는 레벨이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더 쉬운 I can read나 step into reading이나 이런 데 보는 전래는요 더 쉬워요. 그래서 내용을 이런 걸로 가져가시면 뭐 돼지 삼형제 모르는 애들 없잖아요. 성경 이야기 알 법한 것들 많잖아요. 뭐 요셉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를 다니엘 이런 거를 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디에 있어요? 원더룸에 있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무작정 사지 마시고 원더룸에서 한두 권 이렇게 보신 다음에 이거 좋은데 우리 이거 너무 재밌게 반복하겠는데 하는 거는 꼭 구매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 예, 당근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당근에서 사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리더스 얘기 지금 왜 해요? 방학 때부터 리더스 한번 경험해 보시고 리더스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리더스 이제 읽는 것도 스케줄에 넣으시면 이제 영어 읽기가 아이들이 조금씩 더 편해져요.
지금 리더스 쫙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가드너스 밴드에다가 제가 넣어드릴게요. 이게 도서관에 있는 리더스만 이렇게 많아요. 저 안 찍어두셔도 돼요. 제가 밴드에 다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윌럼스 거 뭐 이런 것도 다 리더스에 들어가고 챕터북이 2학년 3학년은 일러스트레이트 챕터북부터 시작을 해요. 뭐냐면 챕터북에 한 페이지는 다 그냥 그림이야. 그리고 한 페이지는 글이야. 이러면 아이들이 훨씬 덜 부담스럽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챕터북은요 그림책 읽기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마랑 같이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듣고 그리고 나서 엄마랑 챕터북은 내용을 이해할 때 단어를 찾는 수고를 좀 하셔야 돼요. 단어를. 이거 그림책 할 때랑 완전 다르죠. 그림책은 그냥 그림으로 유추해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챕터북은 엄마가 포스트잇에 아이가 모를 만한 단어를 미리 적어놓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들으면서 그 단어를 눈으로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듣기를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셔야지 챕터북 읽기가 편해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한 페이지 분량을 그 CD가 읽어주는 속도만큼 빨리 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면 금방 챕터북 읽기가 적응이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챕터북 읽기 단계로 하셔서 지금 챕터북 읽기 밴드로 묶여진 2, 3, 4학년 밴드로 묶여진 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낭독하는 연습을 올리시고 하면 챕터북 읽기가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챕터북도 이렇게 많아요. 일러스트레이트 챕터북 도서관에 있는 것만 제가 정리한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시고 가셔서 빌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 넌픽션도요 이렇게 많아요. 넌픽션 이제 볼게요. 넌픽션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이거 곤충 누가 이길까 하는 시리즈예요. 이거 남자들 너무 좋아해요. 글씨 몰라도 좋아하더라고요. 결국엔 찾아내더라고요. 누가 이기는지. 자, 그 다음에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이건 만화책인데 만화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림도 좋고 글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만화책으로 분류 안 되고 그래픽 노블이라는 장르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도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접근하는데 3학년 이상이에요. 자, 1, 2학년은 이거 그냥 그림만 보게 돼요. 자, 우리 책의 장르 아시잖아요. 뭐 판타지가 있고 리얼리스트 픽션이 있고 미스터리가 있고 트레디셔널 리터레이처가 있고 히스토리컬 픽션, 사이언스 픽션 이거 다 픽션에도 장르가 있고 넌픽션에도 장르가 있고 그다음에 시가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고학년이 되면 월드 히스토리 영어로 보는 친구들 생기고요. 고전 그다음에 지리 사회 인물 네 성경까지 이렇게 해서 영어로 장르별로 다 도서관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리소스들을 제가 어머니들한테 미리 보여드리는 거는요. 아이가 그때 가서 이걸 찾으려면은 어머니들이 힘이 딸려요. 그러면 그때 막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이 책들이 다 도서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미리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내 아이한테 안 읽어줘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엄마가 원서 읽는 모습. 이런 단어가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는 이렇게 돼 있네. 웬일이야. 역시 원서를 봐야 돼. 뭐 이런 캠페인 거실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막 스미는 거죠. 저 책은 원래 원서니까 원서를 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가정의 문화로 만드세요. 그냥. 그래서 원더룸에 있는 이런 종류의 책들을 한 번씩 빌려가실 때 지금 내가 읽어주는 책 5권, 3권 빌려가려고 막 하지 마시고 이런 책 하나씩 빼서 엄마가 미리미리 엄마의 서재에다가 등록을 해놓으시면 요건 나중에 우리 애 컸으면 보면 좋겠다. 요거 요럴 때 이런 게 좋겠다 하는 걸 미리 탐색하시라고 제가 이런 장르 이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이게 원더룸에 아주 깨끗해요. 안 빌려가 아무도. 그래가지고 책들이 깨끗해. 봐. 이것도 그냥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새 책 같아. 이거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책 깨끗할 때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며칠은 빌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빌려 가셔서 책을 한번 미리 보세요. 보시면 아이들이 지금만 키울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학년 때 더 헤매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리 전문 영역에서 뭐 영어 문법을 학원을 보내고 영어 뭐 어디 어려운 부분을 학원을 보내고 한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책 읽기는 학습이에요, 아니에요? 학습이 될 수도 있지만 책 읽기 자체는 뭐예요? 조이예요. 책 읽기 자체는 그냥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막 읽다 보니까 좋아서 내가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리소스로 가져다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이 생기지만 공부하기 위해서도 책을 빌리고 보지만 그 전에 내가 머리 식히려고도 책을 봐야 된다고요. 나는 지리랑 사회가 너무 좋아.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리는 너무 조금이야.
난 책으로 볼래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지리랑 사회 모르면 요즘 애들은 뭐 봐요? 유튜브 보죠. 유튜브 보잖아. 근데 유튜브로 간략히 요약된 것만 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AI가 하라는 대로 알려주는 대로 다 믿어버릴 거. 그러면 우리 진짜 더 어려운 세상에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세상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연구하고 탐색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은 즐거움에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쭉 즐거움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후워즈 시리즈, 웨어리즈 시리즈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읽을 줄 알아야 재밌지.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먼저 보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지혜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꼭 책을 장르별로도 한번 어머니들이 꼭 빌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2학년 어머니들은 1학년 어머니들 이제 유치원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잠깐 얘기할 거니까 유치원도 이제 1학년 오면 알 거니까 우리 같이 들을게요. 조이 오브 리딩 투게더 리딩 로그가 이제 이번 여름 방학 때부터 1학년은 시작되고요. 2학년은 지금 하고 계시죠? 뭐 안 하고 있으면 다시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 그래서 여름 방학 때부터 일과를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 여름 방학 때는 지금 하고 있는 88일 밴드에 10가지 미션을 올리셔야 돼요. 10가지 미션을 한 거를 개인 사진첩을 다 만드신 다음에 올리는 걸 안내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이들이 이런 미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 특별히 일과는요 반드시 앨범처럼 기록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제가 늘 하는 얘기, 시집 갈 때 장가 갈 때 그 함에다 넣어서 주세요. 너 1학년 이렇게 키웠다. 이렇게 함에 넣어서. 근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진짜 어머니들이 이 커버를 다 비닐로 싸가지고 막 한 땀 한 땀 앨범으로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하시고 나니까 또 다 뿌듯한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씩 볼게요. 먼저 표지가 이렇게 그냥 빈 채로 나가요. 그럼 표지 꾸미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래서 책 같이 누구랑 읽었는지. 그래 이렇게 꾸밉니다. 자, 그다음에 날짜 쓰고 책 제목 적고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렇게 쭉 적어요. 여기 누가 적어요? 1학년 누가 적어요? 엄마나 아빠가 적습니다. 자, 엄마 아빠가 아기 잘 때 적어요? 애들 눈 떴을 때 적어요? 눈 떠서 보고 있을 때 적습니다. 자, 애한테 시키는 거 강요해요, 안 해요? 1학년 내내 엄마 아빠가 하셔도 돼요. 근데 엄마 내가 써볼래 하면은 안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네가 써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내가 써볼래는 됐어. 근데 애가 쓰다가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엄마 다시 써 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래, 거기다 뭐라도 내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엄마가 하셔야 돼요. 자, 엄마가 쓰는 걸 기본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2학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조이 오브 리딩은요 아이들이 1, 2학년 때까지는 계속 관계적으로 읽으라고 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재하면 안 되는 책은 리더스입니다. 내용이 무의미하거나 나눔이 없었던 책은 여기다 기재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책들은요 순수한 그림책으로만 가셔야 돼요. 자, 그림책 읽기 아예 혼자 읽기 안 되잖아요. 엄마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읽었는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My mom or my dad likes or dislike this book because가 나와. 그래서 여기를 제일 싫어하셔,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셔. 자, 여기 영어로 써도 돼요? 영어로만 써야 돼요? 아니에요. 한글로도 쓰셔도 된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한글로 쓰셔도 되니까 쓰세요. Because 나는 이래서 좋았어요 라고 써야 돼요. 우리 애가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 어릴 적 이야기가 생각나서 좋았어요. 뭐 아니면 여기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어머니는 매번 거기다가 편지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셨어요. 편지 봉투를. 그래서 너가 중학교 때 이거를 읽을 수 있을 때 엄마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로 이 집이 애가 사춘기 엄청나게 혹독하게 치렀는데 그때 얘가 이걸 보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진짜 가서 간증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고등학교 됐는데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어머니들이 지나가면 잊어버려. 내가 어떻게 그때 읽어줬는지. 그죠? 그 순간에 좋았던 걸 꼭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맞아, 엄마랑 그때 이렇게 읽었지, 내가 이런 간식 먹으면서 읽었지, 이런 것들을 사진도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앨범처럼 기록하시면 됩니다. 자, 12월 며칠까지 활동을 마감하는지는 원더러미스 나중에 안내해 드릴 거예요. 자,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JRT 파티를 해요. 그때 파티할 때 이제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액티비티도 맡아서 해주시고 막 하는데 리딩 로그를 한 권 이상 반드시 해야 여기에 올 수가 있어요. 리딩 로그를 한 권도 안 했다 그러면 쿠폰이 없어.
책 한 권에 쿠폰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책 한 권에 쿠폰 하나예요. 그럼 책을 10권 했어. 그럼 걔는 몇 권 읽은 거예요? 한 권에 10권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럼 몇 권 읽은 거예요? 100권 읽은 거죠. 그래서 보통 2학기 때 아이들이 이걸 하면 한 평균 7권 정도 하더라고요. 5권에서 7권. 그러면 그림책을 50권에서 70권 읽은 거예요. 그럼 1학기 때 읽었던 걸로 해도 돼요, 안 돼요? 해도 돼요. 1학기 때 엄마랑 책 많이 읽었잖아요. 그 책 다시 읽어서 해도 됩니다. 밴드에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한 학기 동안 모은 쿠폰을 가지고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간식, 문구 뭐 이렇게 약간 달란트 잔치처럼 그렇게 하게 돼요. 이거는 원더룸에서 12월 말에 다시 안내하면 어머니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하고 즐겁게 파티로 격려하고 셀레브레이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끝났는데 지금 이제 원더룸에서 광고할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책을 빌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광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신경하고요. 여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최은수 관장님께 박수 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나가실 때 밖에 책이 일반 책 3권, 그림책 3권과 리더스 2권 이렇게 5권씩 세트로 쫙 놓여 있는데요. 이것은 1학년 가드너스 하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유치원 어머님들이랑 2학년 어머님들은 그냥 가시면 되고요. 이제 그 1학년 어머님들은 나가셔서 그냥 손에 쫙 잡히는 책을 딱 집어가지고 그 세트를 집어가지고 저쪽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면은 이제 대출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대출 처리하는 게 기계가 한 대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치원 어머님들은 지금 이제 슬슬 나가주시고요. 아기가 있으신 어머님들은 지금 먼저 나가서 책을 집어서 대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원더룸 홈페이지가 오픈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최은수 선생님 말씀하신 그 자료랑 영어 원더룸에 어떤 영어 책들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리스트를 작성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원더룸에 어떤 영어 그림책이나 어떤 종류의 책이 분류되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돌아가 주세요.